반갑습니다.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블로그 입문과 SNS 시작하기 과정 종강 수업인데요. 오늘 종강 수업은 밴드 관리, 밴드 활용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이렇게 밴드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PC에서는 밴드란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요. 밴드란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밴드란 앱이 있어야 돼요. 밴드란 앱이 있어서, 그래서 밴드 앱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밴드가 있고요. 만들어 놓은 밴드가 있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도 있고, 가입되어 있는 밴드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나 PC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밴드 목차가 보일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글이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오면은 빨간 점이 사라지죠? 제가 글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밴드 만들기 눌러볼게요. 어떤 밴드를 만들 거냐? 가족 밴드를 만들어서 좋아요. 가족들끼리 단톡방울이 만들잖아요. 단톡방.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가족들끼리 밴드를 만들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취미, 동호회, 학교, 동아리, 뭐 운동 모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밴드를 통해서 상업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뭐를 해볼까요? 공부하는 밴드를 만든다 그러면 학교 동아리? 상관없습니다. 이거라든 저거라도 똑같아요. 밴드 이름은 디지털 배움터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밴드에 맞는 그림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강아지 그림을 할 건지, 이렇게 커피잔을 할 건지, 이렇게 식물을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추가를 눌러가지고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사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사진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진을 가지고 뭐 이런 사진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밴드 그림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 그럼 이렇게 좀 확대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난 밴드 이미지를 쓰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거 쓸 거야. 그럼 이거 쓰는 거고. 그래서 비공개 밴드를 할 건지 밴드명을 공개할 건지. 그러니까 밴드명이 공개되면 밴드를 검색하는 거고요. 공개 밴드는 아무나 와서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밴드형 공개 밴드는 밴드 이름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검색해서 가입을 하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고요. 가입 신청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공개 밴드는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비공개는 링크를 초대를 통해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료 교육 같은 걸 받을 때 비공개 밴드를 만들어서 강의료를 입금한 사람한테만 링크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거죠. 일단 비공개 밴드 만들게요. 공개 밴드 만들까요? 공개 밴드로 똑같아요. 어차피 완료. 만들어줬어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밴드 만들기 더하기 눌러서 어떤 밴드냐? 뭐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뭐를 만들까? 아, 밴드 이름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디나 지원단. 그래서 완료. 여기에 지금 공개 타입을
비공개를 할 건지 공개할 건지 선택하는 기능이 있죠. 완료 누르면 밴드가 만들었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예.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어차피 밴드는 동일한 밴드인데 밴드 형태가 다른 것 뿐이죠. 여기는 어디나 지원단, 여기는 디지털 배움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밴드 설정하는 기능 PC에서 한번 해보죠. 뭐 밴드 설정에 들어가서 밴드의 이제 방장이죠. 방장의 이름을 바꿀 거냐겠죠. 여기는 언제라도 오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딱 보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오세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자,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여기 있네요. 예, 글을 써볼게요. 방금 전에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밴드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뭐라고 쓰면 되고 언제라도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사진을 집어넣을 거냐, 사진을 집어넣을 거냐. 뭐 이런 사진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냥 사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가져올 거냐, 그냥 그 정도로만 할 거냐. 여기는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스티커.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동영상. 제가 만든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1시간이 넘어가면 안 올라가요. 1시간까지만 올라가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투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디 미팅 가집시다. 언제 만날까요? 그럼 요거 이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시 그러면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출석 체크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 하나 볼게요. 자, 밴드 설정 다시 들어가서 이메일 밴드에 어떤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전자우편으로 제가 받을 거냐 이거지.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로 돌아서 보면 되니까. 예. 채팅 바로 받기, 밴드 초대 허용. 멤버들이 나를 다른 밴드로 초대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회원이 한 100명이 됐는데 100명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다른 밴드로 초대하고 싶을 때 우리 밴드로 오세요 하고 초대할 수 있는데 전 이거 안 합니다. 우리 밴드에 열심히 해야지 뭐 남의 밴드까지 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건 안 하시면 돼요. 밴드 이름이 커버. 밴드 이름을 바꿀 거냐, 그림을 바꿀 거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고. 색깔. 녹색인지, 검정인지가 있어요. 배경이 검정이죠? 자. 얘를 녹색으로 가볼까요? 녹색? 커버가 녹색이죠? 그 얘기입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가입되는 다른 밴드 어떤 건 빨간색이고요.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거는 검정색이고, 어떤 거는 회색이고, 또 주황색이고. 달라요. 그렇죠? 네, 다 다릅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요. 자, 밴드 공개할 건데, 에이, 비공개로 바꿀까? 그럼 바꾸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공개로 바꾸시면 되고 언제라도 밴드 소개하는 어,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밴드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 밴드의 위치, 이 밴드가 만약에 사무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밴드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URL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URL은 건 뭐냐면 이건데 보세요. 여기 밴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밴드 주소예요. 밴드 주소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밴드가 하나 있는데 이 밴드에 URL 주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주소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밴드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밴드 속에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놓은 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 제가 밴드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제 강의하는 곳이 여러 기적인데,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만들어진 밴드가 이건데, 이 밴드의 소개, 밴드 URL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URL이 뭐예요? 아까 보셨던 이 주소예요, 주소. 이거 못 외워요. 이거를 바꿔보자 이거죠. 어떻게 바꿔볼까, 여기다. 디지털 배움터니까, 우리말로 들어왔네. 디지털 스터디. 디지털 스터디라고 써볼까? 이렇게. 만약에 밴드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스터디라고 돼 있으면 85453075보다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주소를 만들면 바꿀 수가 없대요. 그 밴드 주소가 만들어졌거든요. 밴드 주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밴드 어스라고 돼 있잖아요. 밴드 어스. 여기에 이제 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없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요 위에 주소가 있으니까 요 주소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기존에 만들어진 밴드들은 어때요? 여기 지금 비공개 밴드라고 돼 있잖아요. 비공개 밴드. 이거를 공개 밴드로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밴드 소개를 들어갔을 때 URL을 할 수가 있어요. 비공개 밴드에는 URL이 안 들어가요. 공개되어 있는 밴드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뭐다?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만, 어르신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 밴드죠. 공개 밴드예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까 우리 밴드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밴드 설정. 사업자 정보가 있으면 사업자 정보를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돼요. 자, 미션 인증 설정. 미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미션. 우리는 뭐 미션을 굳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최대 1000명까지만 멤버를 받으려 그래요. 그러면 가입 신청 받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신청 받기를 안 하면 아무나 이 밴드를 검색을 해서 나와서 그냥 가입하면 무조건 뚝딱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와. 그것보다는 아무리 공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입 신청을 받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질문을 만드느냐?
우리 밴드에 에서는 열심히 밴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퇴할 거예요. 강퇴시킬 거예요. 강제 퇴장시킬.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예, 아니요 하겠죠. 그래서 딱 봐서 활동 안 한 사람은 강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 질문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가입 조건을 설정할 거냐? 여기는 남자만 들어오게 할 거야. 남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 여기는 임신, 육아,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여성만 받을 거야. 아니야,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이. 애들 들어오기는 좀 불편해. 여기는 어르신들만 모이는 곳이야. 1980년, 88년 올림픽, 서울올림픽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 회원 가입할 때 내 나이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예. 이런 조건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이라 그래서 이메일에 돼 있는 사람만 쓰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입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밴드 설정에 들어가서 가입 조건을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멤버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글을 써서 보내고 싶어. 뭐라고? 우리 밴드에 가입해서 고맙습니다. 라는 거를 보내준다든지. 예. 어린용 밴드. 이건 애들만 들어오는 거야, 애들만. 예, 애들 밴드야. 그러면 이제 어린이 밴드가 된 거죠. 여기는 어른들 못 들어와. 아니죠. 저는 이제 애들보다는 어른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방해금지 설정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댓글이나 채팅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띵동띵동 하고 알려주지 마라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그룹 관리, 멤버들의 권한 설정. 자, 여기 방장이 저잖아요. 지금 제가 방을 만들었는데 여기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원들. 밴드 이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를 리더만 고치게 할 거냐. 공동 리더 말고 리더. 방장. 공지글을 올릴 때는 리더만 할 거냐 아니면 모든 멤버들 아무나 막 공지글은 아무나 막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리더와 공동 리더. 그 다음에 게시글 읽은 멤버 보기. 게시글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리더만 보게 할 건지 권한을 줄 건지 아무나 와서 다 확인할 건지.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글을 하나 올리면 숫자가 옆에 적혀 있잖아요. 여기 멤버가 50명인데 38 남아있으면 뭐예요? 38명 읽었다는 뜻인가요? 아니, 안 읽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누가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멤버를 보겠느냐 이거죠. 뭐 태그 관리하는 거 있어요. 해시태그, 검색 키워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글쓰기는 누가? 글쓰기는 아무나 다 글을 써도 돼요. 그랬더니 세상에 온갖 추잡스러운 글을 다 올리더라고 어떤 사람이.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막 글을 쓰고 어느 날 보면 나가 있어 그 사람은. 이상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서는 글쓰기 권한은 저만 줘요. 저만. 댓글 쓰는 것도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댓글에도 막 이상한 거 남기더라고. 어, 뭐 외로워요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댓글에다 쓰고 글을 쓰냐고 도대체. 외로우면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다니면 되지. 그 이제 권한 부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죠. 글 쓰는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댓글은 누가 쓸 거냐. 생방송은 누구만 할 거냐 생방송. 어, 모든 회원들이 생방송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라이브 방송을. 그러면 누구라도 A라는 회원과 B라는 회원이 둘이 이제 친구인데 여행을 갔어. 그랬더니 여행 가서 여기 바닷가 좋은 데 왔으니까 이걸 생방송으로 하고 싶어. 그럼 스마트폰에 생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회원들이 다 그 생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와서 가입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 이상한 것도 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누구만 할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공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아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상관없는데 공개 밴드에서는 이런 라이브 방송은 모든 멤버들한테 부여하는 것보다는 리더만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 쓸 때 사진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사진 업로드는 아무나 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일정 관리를 누가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거죠. 자, 제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운영하던 밴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멤버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부여했느냐 이거죠. 음, 최대 멤버는 무제한으로 해놨고요. 가입 신청은 안 받는 대신에 멤버 그룹 관리, 멤버들의 권한 설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밴드 이름 커버는 누가? 리더. 그 다음에 글쓰기는 댓글만. 댓글도 리더하고 공동 리더. 쉽게 말해서 글 쓰는 권한에 대한 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글을 쓰게 해놨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광고를 올리질 않나 그래서 글쓰기 권한조차 다 빼버렸어요. 댓글 다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어요. 음. 쉽게 말해서 여기는 오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가세요 이거죠. 네, 눈팅만 하다가 여기 있는 글들은 언제라도 와서 보고 그냥 가라 이거죠. 여기다 글을 쓸 생각은 하지 마라. 하도 그래서 제가 그걸 금지시켜놨어요. 음. 그럼 어차피 방을 만든 사람이 밴드를 만든 사람이 리더니까 리더는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자, 스마트폰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밴드로 갈게요. 이 밴드에 대한 설정하는 건 여기 있고요. 네. 좀 전에 만든 밴드가 가나다슨에 의해서 디지털 웹도 여기 있는 거죠. 글쓴 거 올라갔어요. 점점점은 뭐죠? 채팅창. 뭐 회원이 저밖에 없는데 채팅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사진 올리기. 사진을 더하기 눌러서 사진 올리기 누르면 이 스마트폰 안에 사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보고 요런 사진을 선택하면 요런 사진 동글뱅이를 눌러야 돼요. 동글뱅이 누르면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4장 첨부 그냥 올리기. 그럼 사진 4장이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전 올리기도 했고요. 이건 뭐죠? 일정 잡는 거네, 일정. 오늘 밴드를 개설했고요. 내일 10월 1일 국군의 날이고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개천절 대체 공휴일 4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죠? 이거는 첨부 파일. 첨부 파일 같은 걸 올려놓은 거 보는 거. 요거는 사람 얼굴이 두 개였었어요. 여기 사람의 모습이 두 개니까 이거는 사람들에 관한, 회원들에 관한 뭐 기능을 쓰는 거겠지. 뭐. 초대할 건지, 아는 사람 초대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공개인데, 이 밴드를 검색은 가능하지만, 질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허용을 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입 신청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이 밴드에 가입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여기 쫙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어떤 사람은 승인, 어떤 사람은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톱니바퀴 그림의 설정 아이콘. 응? 자 여기 밴드 설정. 밴드 이름을 바꿀 건지 색깔을 바꿀 건지 그 위에 색깔이 바뀌죠 그렇죠? 건지. 그런 것들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업자 등록 정보가 있어서 그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여기다 놓고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동대문에서 옷장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옷장 사시는 분들이 밴드에다 놓고 가입 장사를 해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얼마 이상 되면 이제 무료 배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옷 장사면 옷을 입어볼 수는 없죠. 옷을 입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옷만 가지고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사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요. 이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떠요. 이렇게. 한지 직송 5060 추억의 건강 뭐뭐뭐 민준의 곳간 예, 예, 공원에서 대추 장사 대추 농가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런 이거는 뭐지? 대추가 아닌데 이거는 이걸 보고 가입을 하면 돼요. 가입을 해서 마음에 들면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홍보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프로필로 할 거냐? 이 프로필로 들어가겠다 이거죠. 여기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와, 감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낙지 같은 것도 장사하고요. 예, 간장게장이네겠죠? 이거는 은행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장사하는 거죠. 죽순이라든지. 그래서 마음에 들면 선택해서 구매하겠다, 보내달라 이런 것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내가 만든 밴드를 상업적인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과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거로 가입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나 막 하는 건 아니니까는. 그런 정보를 여기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 이거죠. 음. 밴드에서 설정하는 과정을 좀 더 보면은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가입 신청을 받을 거냐, 가입 질문을 만들어서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멤버가 가입이 되면은 띵동하고 알려줄 거냐, 뭐 그런 거예요. 음.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해 줄 거냐, 글쓰기 권한을 할 거냐, 말 거냐. 일반적인, 비공개 밴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글쓰기 권한을 다 부여해 주겠지만은 공개 밴드에서는 아무나 막 글 쓰면 안 될 거예요. 상업적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밴드 같으면 물건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려면 글쓰기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떴습니다. 일정 내보내기, 뭐 채팅 설정 여러 가지. 예. 밴드를 안 할 거냐, 삭제할 거냐 이런 거 있어요. 삭제할 거냐. 나 이 밴드 안 만들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없앨 거야. 내가 가입되는 밴드에서 탈퇴할 거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에서 글쓰기 권한을 한번 보면은요. 저는 방장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라이브 방송. 자,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눌렀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을 눌렀어요. 라이브 방송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권한을 받으면 돼요. 권한을. 제한이 있습니까?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생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 스마트폰에서 설정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다가 글을 쓸 거예요. 생방송. 띠띠리띠띠. 생방송 연습 한번 써보고요. 완료. 제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제 스마트폰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책을 펼쳐놓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 내용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가로로 보이네요. 그렇죠? 가로로 돌려놓고요. 해놓고 제가 이제 밖을 보면서 저 밖에 뭐가 있는지를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카메라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제가 저를 향해서 전면 후면 바꾸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발표를 할 수도 있고 후면 카메라는 앞면 카메라 우리 이제 화면이 아닌 밖에 있는 모습을 이제 해서 생방송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입력도 가능합니다. 연습이라고 이제 써보면서 생방송 할 수 있는 거죠.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 이거는 채팅.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52초, 53초 분량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껐어요. 다시 마이크를 켜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잠깐 카메라를 껐어요. 다시 카메라를 켜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색감이 달라지죠. 카메라에 비치는 색감이 달라져요. 어느 게 좋을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생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 생방송 안 할래 그러면 종료. 이걸 휴대폰에 저장할 거냐? 내가 생방송 한 거니까 휴대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게시글로 공유할 수도 있죠. 왜냐면 생방송이 끝나면 생방송 못 본 사람은 몰라요. 했나 안 했나 모르잖아요. 게시글로 공유를 걸어요. 30일 동안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생방송 올라간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갔어요. 가로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가로로 보여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밖을 보면서 저 밖에 뭐가 있는지를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카메라를 좀 바꿀 수 있죠? 제가 저를 향해서 전면 후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는 앞면 카메라 우리 이제 화면이 아닌 밖에 있는 모습을 이제 해서 생방송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지나간 방송이죠. 제 방송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PC에서는 생방송이 안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통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방송이 가능한데 PC에서는 여기 생방송 하는 게 어딘가 볼까요? 이건 사진, 스티커, 동영상, 라이브 방송 여기 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요 스트림 URL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림 URL.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생방송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해서 이 인코더 사용 가이드라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여기 OBS 스튜디오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게 OBS 스튜디오 이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생방송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방송하는 기능. 이 생방송하는 기능에다가 여기다가 가이드 보기 누르면 설명이 뜨는데 이 설명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거. 발급받기 버튼 누르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아까 OBS라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거를 설정해 줘야 돼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비대면 강의를 할 때 우리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방송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소규모 그룹에서는 생방송하기가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OBS를 이용하면 구독자 인원수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여러 개 연결해서 전환을 시켜가면서 생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을 발급 받아야 돼요. 이거를 OBS라는 프로그램 안에다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생방송을 처리를 해야만이 돌아간다 이거죠. 이제 불편한 건 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생방송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에서 아까 발급받은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발급을 받아서 여기에서 생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놓고 OBS에서 생방송을 하면 생방송 내용이 이 밴드로 송출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송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아까 그 설명서 있었잖아요. 이 설명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은 어려워요. 이게 잠깐 시간 내에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 하셔야만이 그게 잘 돼요. 여기서 발급받은 아까 그 코드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걸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 지금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칠판에 강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그냥 촬영하면 송출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 웹캠 같은 걸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PC에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강의를 내가 생방송으로 송출하려면 파워포인트 여기서 재생을 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을 OBS에 연결을 하면 OB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를 거쳐가지고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론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따로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방송 송출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밴드 관리하는 거나 스마트폰에서 밴드 관리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생방송 하는 것도 어렵진 않은데요. PC에서 생방송을 송출하려면 OBS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때 밴드에서 발급받은 코드 값을 OBS에 입력을 해서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만 작동되잖아요. 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료를 갖고 생방송할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은. 오로지 앞에 있는 카메라, 뒤에 있는 카메라만 갖고 생방송 송출하는 거고요. 또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생방송할 때는 OBS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했던 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143분의 회원을 가입을 받은 제가 밴드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강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8번에 걸쳐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거를 한 주차 한 주차마다 강의를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주차 수업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일로 올려놨어요. 1시간 30분 2초짜리 영상인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출석 체크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석을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글 쓸 때 출석 체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출석 체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목요일 4차시 출석부. 출석 멤버는 모든 멤버 다. 잠깐만. 멤버가 직접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모두 선택하면 여기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다 출석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출석만 할 거예요. 출석, 조퇴, 그냥 출석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첨부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출석이 올라가요. 예. 9월 30일 목요일 4차시 출석부라고 하면 이걸 누를 거 아닙니까? 누르면 저 출석했어요 라고 체크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출석 체크했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글 남겨도 되죠. 출석 완료요 하고 보내기 누르면 글이 하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댓글도 하나 올라갔죠? 출석했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하는 건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삭제할 수도 있겠죠? 연습한 거니까 삭제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과정을 하나 올려놓고 출석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는 시간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출석 시간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일단 많이 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우리가 밴드에 들어오잖아요. 밴드 초기 화면에 들어오면은요, 여기에 밴드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밴드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이 밴드를 네이버 밴드에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춰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어요. 학원 밴드 만들기는 어떻게 하는지. 쉐어하우스 여기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제
주택의 관리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밴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1대1 주문 관리 밴드 이런 거.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런 밴드. 굉장히 다양한 밴드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 밴드를 통해서 글을 쓰시면 다 돼요. 화상 영어 밴드 만들고. 저도 제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저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가이드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밴드 만든 거는 밴드 설정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있는 삭제하기. 근데 이제 회원이 나 말고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밴드를 삭제하려 그러면 그 회원을 탈퇴 처리시켜야 돼요. 탈퇴 처리 시켜야만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냥 탈퇴를 버리면 그 밴드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차가 한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밴드는 삭제하려면 탈퇴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밴드가 지금 7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더 있는데 이렇게 멤버 탈퇴 관리해가지고 멤버를 다 탈퇴시키고 나서 내가 빠져나와야지.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밴드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질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밴드 가이드 눌러보시면 설명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